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겨울의 한가운데 와 있긴 한가 봐요. 내일이 절기 중 대안이죠? 네, 맞아요. 대안이요? 네네. 대한민국 할 때 그 대안인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안이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추운 절기라는 대안입니다. 네, 클대, 찰한 뭐 이런 뜻이죠. 제일 예. 추운 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 대안이면 우리 또 양강도 해산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양강도 해산은 왜요? 거의 제일 춥나요? 정말 추워요. 거의 중강진이 제일 춥지 않나요? 중강진 말고 이제 첫째로 이제 우리 백두산이 있는 그쪽에. 아, 그쪽이군요. 네, 백두산 그 삼지연군 그 양강도 쪽이 제일 춥고. 그 영하 몇 도까지 떨어져요? 저희는 이제 체감 온도가 이제 50도예요. 영하 50도. 영하 50도요? 네. 그래서 춤을 탁 받았을 때 떨어지면서 정말이에요. 못 가본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통일돼서 예. 이제 갔을 때 내 말이 진짜면 어떨 거예요? 제 말이? 아, 진짜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예.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면 진짜일 것 같네요. 예. 왜냐면 네. 그 이제 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거짓말 보태지 않고 24시간을 진짜 불을 떼고 있어요. 네. 불 뗄 게 있어요? 아궁에다가. 그 나무 떼는 건가요? 네네네. 나무도 함부로 못 떼게 하잖아요. 이제 또 불법으로 이제 다 또 가져다 이제 나무를 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무를 씹어놓으면은 북한 주민들 다 뽑아가서 다 떼요. 방송 중에 불법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요즘 불법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이 서울 대한 때 그냥 이제 그 추리닝복 한 벌만 입고서 그냥 우리 동네 이제 올리뛰고 내리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운동 같은 걸 해요. 여기 그 대한 추위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이제 평범한 추위예요. 추위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냥 그저 약간 추운 정도의 날씨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저는 예. 너무 놀랐던 게 여기 그 이제 이렇게 1, 2월 이제 뭐 12월부터 1월 달이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강이 얼어야 되거든요. 네. 강이 안 얼고 그냥 물이 흘러서 너무 신기해. 여기 강은 무슨 어떻게 소금 먹고 사나? 왜 이렇게 안 얼지? 오늘 잠깐 웃자고 한번 잠깐 던진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춥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죠. 한 뼘 차이를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보죠. 더원의 겨울사랑입니다. 나는 그댈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런 나와 닮은 것이 많은 아픈 사람이죠. 사랑 따윈 배워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할 걸 나는 알죠. 하지만 그대란 사람 내 운명인 걸 느끼죠. 하얀 눈꽃처럼
슬프게 하네요. 참겨울이 밀려와 내 온몸이 다 얼어버린대도 언제나 그 옆에 내가 있을게요. 그댈 사랑해요. 그댈 안을게요. 언제나 그 옆을 지켜줄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찬찬히 맛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소개합니다. 메리츠 신여보. 너 걱정 다 비켜라. 다치고 아플 때도 어르신들 필수 보장. 메리츠에 다 있다네. 어르신을 위한 신여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보험 클리닉 가자.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수다 이 수다의 수다 동무들이죠. 박성준 씨, 김혜민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왜요? 저 안 나온 방송 들었는데 셋 다 어떻게 그립다, 뭐 김혜민 PD가 훨씬 낫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요? PD님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런 말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예. 방송국 자체가 하이에나들만 모인데 아니었어요? 아니 여행 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행 간 줄 알았어요. 내가 PD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방송은 진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PD는 바뀔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현희 씨? 아닙니다. 뭐 저는 그냥 도가사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뭘 아니. 흐르듯이 결정이 나는 걸 바랍니다. 저번에 방송도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사실은 이 한뼘차이를 우리 상무님이 굉장히 애청하시거든요. 네네. 이 방송 그렇습니까? 나가면 꼭 피드백을 주시는데 네네. 우리 작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김혜민 PD는 이 기회에 조선중앙TV로 보내고 네네. 작가인 네가 들어 앉아라. 상무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재밌다라는 거는 네. 김혜민 PD가 계셔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제가 하기 때문에 재밌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2020년도에 예. 이렇게 예. 살기로 예. 컨셉 잡은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YTN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셉 네네. 제대로 하나 잡았네요. 아무튼 전 이 자리 절대 못 내줍니다. 여러분 제가 네. 돌아왔고요. 네. 작가 교체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방송 예. 안 되는 작가로 데려올 거예요. 네, 그건 PD의 재량입니다. 알아서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게 우리 이제 연초, 연말 이럴 때 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층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중산층, 뭐 고위층, 서민층 세 분은 어떠세요? 이 사회에서 어떤 층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북에서 오신 우리 또 송희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니 저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전 상류층이에요. 상류층이다. 네, 제 마음만은요. 네네네. 그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본인을 어떤 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은수저랑 이제 동수저가 섞인 그런 수저였어요. 금수저잖아. 아빠가 기름으로 대학도 보내줬으면 금수저죠. 아니 솔직히 대학은 안 보내줬고 그냥 그 자격증 땄죠. 기름 져서. 그럼 북한에서도 은수저, 그런데 남한에선 상류층 마음만.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어떠세요, 김혜민 PD님? 그래도 약간 좀 고위층 아닙니까? 왜 PD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YTN 정도에서 계시면은 좀 느낌 있잖아요. 아니 YTN에 메인 사진도 딱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경제 저 사진에 맞아요. 본인을 알아볼 수 없는 사진 하나 걸어놓고 계신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실속 없는 전문직이라고 하죠. 네, 직업은 전문직이지만 저희 통장은 전혀 전문스럽지 않은 네, 거의 중딩 수준의 통장 잔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YTN을 비난하는 걸 좀 한번 돌려서 치는 겁니까? 진짜. 월급이 좀 덜 나온다? 예. 저는 팽수가 아니에요. 네. 팽수처럼 막 사장님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전 늘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돈까지 줘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신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 네. 중산층이면 굉장히 높은 층이에요. 요즘에. 아니 그럼 서민층. 서민인가요? 서민층이 많죠. 저도 그럼 서민층을 내려갈게요. 저 상류층은 알겠는데 중산하고 소민의 그 차이가 뭐 과학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표 같은 게?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그 재산 정도로 판단을 해보고 뭐 평균으로 따져본다면 뭐 집 한 채 있고 가족을 유지하고 있고 차 한 대 있고 막 이 정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게 이제 중산층이라는 표현이죠. 예. 한 1년이나 2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가족이 갈 수 한두 번 정도 가고 예. 서민층은 그야말로 좀 약간 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정의를 내려볼까요? 어떻게 내려볼까요? 생생 경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서민층은 아까 중산층은 지금 우리 황현희 씨가 말씀하신 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고요. 그렇죠. 서민층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도 싶어요. 저네요, 저. 예. 근데 네? 네,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응원 부탁드려요. 집이 있다고 하면은 저번에 한 2년 전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막 하우스 포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집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산 집이 돼야지 중산층이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근데 또 이런 거를 복잡하게 들어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게 요즘 그렇죠. 서울 집값이 또 집값이니만큼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계층의 기준이 경제적이라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예. 저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면은 북한에서는 상위 1%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중산층인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이제 그 뺑 하는 그거 이제 악기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악기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해금. 아니 성희 씨 우리 저 고품격 방송 아니 저는 고품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친구예요. 근데 딱 듣기로는 뺑 이런 거밖에 잘 못. 아니 걔한테도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어요. 자 성희 씨 개 이름? 저희 달래요. 아니 자기 개 이름 말고 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분이 그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도 조금 그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는 좀 상류층인 게 서울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것도 목동 쪽에다가.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전 너무 흥분돼요, 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계층에 관해서 어떤 뭐 자본주의 이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그 남한에서 좀 느낀 자본주의의 이 느낌,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래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도 뭐 이제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완전히 적응해서 사는데 물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 무한 경쟁이고 정말 그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고 가진 사람들은 뭐 한없이 가져간다라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 사실 뭐
그 조금 더 안정된 사회로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그 좀 어느 정도의 수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어떠한 그 격차죠.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게 빈부의 격차가 그게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연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곳곳 다니면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장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로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의 어떤 이게 그 빈부 격차가 좀 심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진짜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많죠. 완전 많습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도 없어 못 먹는 그러니까 사람들 정말 많아요. 중산층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중산층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뭐 그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이제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네, 2009년. 네, 화폐 개혁을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뭐 개혁을 뭐 주도했던 사람을 뭐 데려다 놓고 뭐 처단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장남기. 그렇죠. 그때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대. 그러면 그 전에 중산층은 어느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말한 거예요? 약간 이제 상류층은 흰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중산층은 흰쌀에다가 옥수수쌀을 섞어 먹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서민들은 이제 옥수수밥을 먹는 거죠. 저 요즘 옥수수밥 먹거든요. 현희 씨가 웰빙으로 먹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아니 끼어들었네. 근데 때문에 맛있어서 드시는 거 이해해요. 충분히. 맛있어요. 왜냐하면 옥수수밥. 흰쌀이 많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흰쌀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흰쌀밥을 한 끼 이제 먹는 게 그날은 잔치예요. 그쵸, 거의 그쵸. 명절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들어갔네요. 네네네. 거기에 비유를 하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안 되죠. 황현희 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곡하고 네. 북한의 작곡은 그 차원부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 이제 옥수수 그거를 이제 강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거를 망돌 있잖아요. 맷돌 이런 데다가 갈아가지고 그냥 막 이만한 것도 있고 막 크기가 다 달라요. 고르지 않네. 거기에 나는 그리고 껍질까지도 다 먹어요. 저는 요 한국에 와서 제일 그 희한했던 게 네. 현미쌀. 현미쌀. 와 그거 이제 뭐 건강식품이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이해 안 돼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현미쌀하고 옥수수 북한에서 그냥 그 강냉이를 이렇게 막 그 망으로 막 절로 막 뚜둑 이거를 그거 한 1년 동안 드셔보세요. 1년만 드시면은 네네. 다시는 안 찾을 거예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1년이라 3개월. 우리 사람들은 건강, 뭐 다이어트 해서 드시는 식품이지만 맞아요. 북한은 없어서 먹는 거죠. 맞아요. 차원이 달라요. 자, 이렇게 먹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북쪽에서도 그 소외된 계층에서는 먹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쌀 같은 거를 쉽게 접할 수 없다.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런 말을 좀 했는데 다른 말로 이 소외된 계층을 사회적 약자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PD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이 안 되고 생계가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면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끝나는데 이제 대한민국처럼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는 그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자, 네네. 아니면 몸이 아픈 장애인, 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도 사회적 약자라기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계층에 들어가는 보호 거죠. 대상. 어때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단어 자체는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보호적인 개념도 없죠. 사실 보호적인 개념은 법적으로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있습니까? 확실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이제 뭐 유공자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뭐 헌신한 사람들. 뭐 예를 들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제 뭐 전쟁 6.25 전쟁 참여자들 그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전쟁 로병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얼마만큼 주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660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660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은 예전만 해도 이제 그 배급제였잖아요. 이거 참 이게 웃긴 얘기인데 젊은 저처럼 이렇게 왕성한 사람들이 하루에 700g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군요. 네, 그리고 그 군인들은 하루에 800g이에요. 그리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900g이에요. 그리고 일이 고될수록 더 그램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600이에요. 600. 할머니 어린이들은 왜 조금 먹으라고 그러는지 300. 모르겠어요. 300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600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 보장을 받고 이제 나왔을 때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쌀 600g에 월급의 60%를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조건. 그런 거는 어떠한 그런 조건 뭐 그런 체제는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약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네요. 우리도 그 월남 파병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군인들한테 집도 주고요. 그리고 그런 그분들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한테 또 주는 혜택들도 뭐 예를 있잖아요. 들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좀 많이 준다든가. 북한도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문제는 그게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선물 대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이제 김부자들이 생일 이럴 때 이제 그 한 몇 년에 한 번씩 선물 대상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뭐 이제 당에서 주는 뭐 이런 뭐 칠보산 TV라든가 삼포니 TV라든가 이런 TV를 주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런 6.25 전쟁 때 참가했던 뭐 전쟁 로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장 우선순위로 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뭐 그 우리 그 복지관들, 복지 정책, 네, 복지 정책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 경로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동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육체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그 배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경로동으로 이제 그 급수가 나가요. 그래서 작은 경한 노동을 한다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700이다. 너는 400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나한테 뻗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도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400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경로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400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어서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경로동이라 해서 경로당 같은 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들 가서 쉬고 같이 놀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도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적은 노동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경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복지정책이라는 단어를 뭐 북쪽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어 의미 자체가 다르게 해석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당이라는 말로 쓰이고 각종 수당이 있죠. 뭐 의료보험 제도, 뭐 노령연금, 기초수급 대상자, 청년수당,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좀 혜택이 좀 각기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층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걸 주려고 되게 애를 쓰죠. 근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아직 그냥 뭐 배급, 뭐 먹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일단은 북한은 있네요. 이제 사회주의 체제이고 그리고 이제 배급 제도다 보니까 국가에서 딱 정한 대로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년 따로 노인 따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약간 이런 게 좀 다 다르지만은 북한은 이제 그게 시스템 자체를 이제 뭐 900, 800, 700, 뭐 600, 400, 300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좀 치사하다. 네, 이 굽수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램수로 따지면 먹는 걸로 그러는 게 제일 나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식이주입니다. 그래서 식이주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의식주예요. 정말로 그렇게 말해요? 북한은 식이주의.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방 사업은 곧 정치 사업이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후방 사업이라는 것은 먹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남편들한테 이렇게 주라. 그래서 먹고 뭐 당에 일을 하게끔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후방 사업은 곧 정치 사업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계신 두 분처럼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복지인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와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주네. 처음으로 복지라는 걸 딱 접한 거잖아요. 가장 놀래고 기뻤던 게 뭐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6개월 동안 저희는 이제 기초수급 생활자로 돼요. 근데 수급자로 돼요. 근데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는데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그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을 먹고 살게끔 돈을 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밥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네. 이런 거였네요. 근데 예. 웃기는 게 네. 저희 이제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잖아요. 네. 동사무소 그게서 이제 쌀을 갖고 가라고 전화가 그렇게 와요. 쌀도 줘. 네. 제발 좀 가져가세요.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게 그것도 다 흰쌀이에요. 우리 아마 성진 씨 알 거예요. 북한에서 배웠잖아요. 남조선은 다 뭐 싸고 굶고 산다고. 남쪽에서는 잡곡이 더 비싸요. 근데 흰쌀을 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제 탈북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게 되면은 일단 잠자리하고 먹을 곳이 해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탈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에 어쨌든 그 임대 아파트를 보장해주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월에 한 40만 돈씩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사회단체 뭐 이런 단체들에서 뭘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자마자 받으니까 그 혜택을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지. 근데 이제 몇 년 살다 보잖아요. 그럼 한국에 정착을 하잖아요. 이미 정착이 되면은 그때 혜택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됐었고 이런 거를 시간이 지나야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들고 막 끝까지 들어가면 저 한두 끝도 없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복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이거든요. 거기에도 실제 그 문화를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복지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요거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복지가 참 좋아요. 정말 공산주의 이론대로 그게 이론은 좋다.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은 최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도 없고 옛날에 북한에서 70년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이 집에서 앉아서 시금치 먹고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앉아서 시금치 먹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만약에 유지가 돼가지고 지구상에 정말 가장 혜택스럽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은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 체제겠어요. 근데 이제 실패했다는 거를 실패했다는 거는 이제는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이게 보완을 하는 게 복지 사회잖아요. 복지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사회주의 시스템에 있는 그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북한은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북한에 뭐 이런 복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전 그럴 때마다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우의 이웃 돕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노인들까지 복지라는 그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왔으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정말 늘 계속 돈 하면서 이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눠주고 복지 같은 게 있고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자본주의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계속 뼛속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탈북자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속상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의 비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탈북자한테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실망감과 그리고 특히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송희 씨나 성진 씨 같은 탈북민들도 괜한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조금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있어요.
음주운전 이것만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법도 그럼요. 법이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발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번 저희들한테 와요. 야 너네 또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2, 3년 전에 이야기죠. 그 북한에 도로 갔던 그 친구 있죠. 그 여자분 임지연 씨인가? 그 친구가 다시 가서 이제 그 대북 방송으로 나왔을 때도 야 니네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놓고서 왜 가서 딴소리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따가운 시선들이 우리한테 또 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처럼 이렇게 이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범죄의 하나라고 전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전체에 피해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좀 잘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자를 했는데 뭐 일단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양심적으로 뉘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다시는 아마 그런 것이 다시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은 이걸 좀 진심으로 뉘치고 빨리 또 사회로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탈북민도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이 탈북민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무슨 동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전혀 다른 체제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진지합니다. 정말 삐지답지 않습니까? 아니 피디님 제가 이거 역시. 한마디 말게요. 북한은 음주운전이란 게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달립니다. 차가 거의 없잖아요. 동방어 있어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면은 밑에 낭떠러지예요. 한 장 정도 걸쳐야만이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북한은 맨정신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럼요. 그래서 북한은 음주운전이란 개념이 아마 없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음주 단속 자체가 없죠. 없어요. 심지어 북한이 그 경찰들도 보안원들도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탑니다. 이게 북한 실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는 맞죠. 그럼요. 절대로 범죄죠. 왜냐면 본인에게도 손해고 다른 그 탈북민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사회적 약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성소수자. 이분들도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쪽에도 그러니까 성소수자분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있어요.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있죠. 다 있다고 봐야 저도 되는데 다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 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적이 금기어죠. 없죠. 그렇죠. 수면 위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말 자체도 모르죠. 예를 들어 여고생인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걸 그렇죠. 동성애다 뭐 뭔지 모르죠. 이런 걸 몰랐던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개념 자체를 몰랐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그 뭐 또 개념을 딱 정확히 밝혔잖아요. 뭐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는 분명하게 무슨 단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도 좀 뭐랄까요? 북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낮에 그것도 이제 북한 군인이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곳에서 공개적인 키스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군인끼리 동성이 군대 다닐 때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아니 근데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했다는 게 쇼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희 씨는? 그렇죠. 예,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와 저거는 진짜 대박이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뭐 친구끼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저게 동성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저게 장난으로 저러누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럼요. 정의가 없잖아. 동성애라는 정의가 없죠.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그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행동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어머 세상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남쪽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네네. 예. 하지만 분명히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송희 씨. 그럼요, 있죠.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뉴질랜드 대사부부 초청했는데 최초로 뭐 동성애 배우자를 인정해서 함께 초대해
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또 보기도 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약간 다른 또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박성진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개방주의자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동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 그렇죠. 자유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니 개인의 자유예요. 잠깐만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본인의 가치이고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회에서 예를 들어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든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탈북민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완전 보수적이죠. 그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유교적인 그러한 생활에는 그게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보수적인 같은 그런 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게 문화가 아직도 조금씩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법화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어떤 정서에 반한다고 봐요. 만약에 북한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논쟁이 시작됐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통일이죠. 그냥 통일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동성애 절대로. 절대로. 성규 씨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또 이제 워낙에 처음에 딱 그걸 딱 봤을 때 뉴스를 접했을 때. 와 세상에 어떡하냐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까 저한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지구가 망해가는 걸까 약간 좀 심각한 생각을 했는데 접해보지 않은 문화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저한테 쇼킹이었고 근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적응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걸 또 합법화한다라고 하니까 전 그게 또 너무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합법화하면 다 동성애로 가는 건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뒤집어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랑 같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우리가 동성애자랑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상대방의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남자가 좋거든요. 그래 보여요. 저보고 여자랑 살라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그것처럼 동성애자들한테 이성애자랑 살려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고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시선. 그게 나쁜 거죠. 그 시선 자체를 좀 그 시선을 틀렸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 소수자분들이 많으세요. 뭐 LGBT라고 하죠.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뭐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기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감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회의 이 시선도 맞아요. 좀 그게 틀렸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법으로 어떻게 뭐 좀 합법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들을 비난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던가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좀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네요. 근데 이런 깊은 토크가 되네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너무 또 이렇게 막 발랄하게 가는 것보다 가끔씩 더 진지한 걸 딱 하면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뭐야 한 뼘 차이가 이런 면도 있었나라고 다양성을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데 진행자로서 약간 좀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소리를 할까? 아니에요. 선희 씨가 진행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요즘 시사 개그계의 유시민. 유시민 아니 안 돼요. 진중권? 아니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홍준표? 손석희예요. 손석희 좋아요. 시사 개그계 김혜민으로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시고. 그러니까 시사 개그의 학면이 저 아닙니다. 저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저는 저입니다. 멋있다. 2020년 컨셉 제대로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지금. 올해 대박날 사람이에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진지한 이야기를 없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맞아요. 다들 고생들 많으셔서 정말 오늘 진짜 진땀을 뺐어요. 진땀을 뺐어요. 땀나는 게 여기까지 보여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그만해요. 우리라 너무 힘들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다 알차고 재밌었고요. 박성진 씨, 김혜민 PD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ny I don't give a fuck. 나도 몰라 왜 원하는 건지 왜 날 워정해서 설득하지 마. 꼭 그렇게만 해야 해. 내가 이상한 건지 누가 이상한 건지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 듣기 싫어도 반복됐던 그 말들 안 들어도 돼.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내 손을 잡아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fly. I could be your love but never mind. Never mind, I'll never let. Oh, never mind, I'll never let. Neverland, Neverland. Living life on my way. 결국엔 나니까 멀지 않은 Wonderland. 끝은 나만 아니까. Teenage dream, follow my future.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 듣기 싫어도 반복됐던 그 말들 안 들어도 돼.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내 손을 잡아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fly. I could be your love but never mind. I'll never let. You never mind. I'll never let. Oh, never mind. I'll never let. Neverland, Neverland. 우리는 젊고 또 사랑하니까 특별히 갈 곳이 없어도 괜찮아. 우린 as far as I know. I know, I know. 걱정하지 말고 나랑 내 손을 잡아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fly. I could be your love but never mind. You never mind. Never mind, Neverland, Neverland. 홀랜드의 네버랜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끝곡 태연의 들리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 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고